장미꽃 그리기 종합편. 안녕하세요, 관호쌤입니다. 장미꽃 그리기 종합편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은 장미꽃 그리기 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기 편하도록 1편부터 7편까지 영상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중간에 빠진 영상이 있어 첨삭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장미꽃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7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7편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장미꽃 그리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장미꽃은 다양한 꽃 중에서 그리기가 상당히 힘든 꽃 중에 하나예요. 1편부터 7편까지 건너뛰지 마시고 정배속으로 보시면 장미꽃 그리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제가 먼저 가이드라인으로 스케치를 해놨습니다. 펜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파란색, 빨간색. 점선은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와인잔을 연상하시면 돼요. 투명 와인잔. 녹색, 또 속에 들어있다는 점선 표시죠. 1번 장미꽃. 지금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 파악이 그림을 잘 그리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를 이해해야 전체 그림을 그릴 때 어색하지 않고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1번의 중간쯤 핀 장미. 1번 구조를 이해해 주세요. 2번은 1번에 비해서 조금 더 피어있죠. 속에 들어가는 녹색.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들을 기억하셔야 입체적인 장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3번은 활짝 핀 장미예요. 2번과 유사하지만 아래쪽에 하나가 더 있죠. 구조를 쉽게 이해하려면 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인잔, 그리고 여러가지 접시, 투명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선은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1, 2, 3번의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 장미꽃 그리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보이는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투시를 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투시경으로 속을 바라본다 생각하고 볼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연상하셔야 되겠죠. 화살표, 선의 느낌으로 볼륨이 형성돼요. 네, 동그라미 좀 전에 그렸던 건 꽃받침이 생기는 곳이죠. 줄기, 꽃받침과 줄기. 네, 점선은 안 보입니다. 화살표로 꽃이 피는 방향을 제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많이 그리기보다 제대로 된 구조 파악을 한 후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셔야 실력이 빨리 늘어요. 구조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때 시간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이해를 항상 하시는 게 좋아요. 자, 3번을 계속 보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위에서 아래로 피고 있는 상황이죠. 2번은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살짝 피고 있는 거죠. 자, 복습을 한번 하시고 머릿속으로 외워주세요. 여기까지 장미꽃 쉽게 그리기
1편 영상이었습니다. 1편부터 7편까지 건너뛰지 마시고 제대로 보시면 정말 장미꽃 쉽게 그리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2편 영상에서 만나요. 쉽게 장미꽃 그리기 2편. 장미꽃 그리기 1편부터 7편까지 정주행하시면 장미꽃 그리기 프로가 되실 거예요. 영상도 보시고 직접 그려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용도구 홀드샤프, 모나이 플러스 펜, 피그마 MB, 피그마 FB. 재료는 달라도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그리는 도구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홀드펜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피그마 MB로 지금 라인을 따고 있어요. 단순한 형태의 장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장미꽃이 오므리고 있는 것부터 활짝 핀 것까지 다양하게 그려볼 테니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피그마 MB는 분날이 조금 길어서 깔끔하게 그리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홀드펜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피그마 FB로 그리고 있습니다. 피그마 FB는 MB에 비해서 붓끝이 조금 짧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조금 핀 장미. 이제 모나미 플러스 펜. 딱딱한 상태죠. 딱딱한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자 하는 대로 정확하게 그려지네요. 잎사귀도 그려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피그마 FB가 제 손에는 더 맞는 것 같아서 피그마 FB로 한번 여러 종류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붓 강약 조절하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 펜을 사용해 보시고 그 중에 가장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펜을 골라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상당히 재밌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조금 더 핀 장미로 그리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단순하게. 그림을 디테일하게만 그리려고 하기보다 심플하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필력이 많이 늘고 암기해서 그리기에도 상당히 좋아요. 너무 디테일하게만 그리다 보면 나중에 그림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플하게 그림을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형태가 되겠죠. 조금 더 핀 장미예요. 꽃봉오리가 진 장미부터 꽃이 활짝 핀 장미까지 여러 다양한 장미를 그리고 있어요. 2편 영상에서는 펜으로 심플하게 그리고 3편부터 7편까지는 디테일하게 그리면서 구조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장미꽃 그리기 1편부터 7편까지 영상을 정주행하시면 정말 장미꽃 안 보고도 그릴 수 있는 정도로 실력자가 되는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꼭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따라 그리지 않으면 나중에 잊어버리게 돼요. 꼭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저는 제가 찍은 유튜브 영상을 학생들을 가르칠 때 활용하고 저 역시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번 그린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인간의 신체 부위 중 뇌에 가장 많이 기억되는 것은 눈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많이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눈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눈의 역할이 70% 정도 작용한다고 해요. 귀, 눈, 코, 입, 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눈으로 본 시각 효과가 뇌에 가장 오랜 기억을 남기게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보세요.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보고 좋은 영상들을 많이 본다면 나의 머릿속에 좋은 기억들이 남기 때문에 나의 그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해보세요. 좋은 영상 보기, 좋은 그림 보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금방 그림을 잘 그릴 거예요. 현재도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의 뇌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장미꽃 그리기 2편 영상입니다. 1편부터 7편까지 보시면 장미꽃에 관해서는 더 이상 배우지 않으셔도 스스로가 다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까다로운 장미가 이런 구조를 가졌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쉽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현재 꽃이 3개가 남았네요.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심플하게 해주세요.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이전 꽃들은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현재 꽃은 제가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우개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어떤 속도가? 손의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더 관찰을 하고 그려야 됩니다. 저 역시도 한 번씩 관찰을 적게 하고 그릴 땐 지우개를 많이 쓰게 돼요. 지우개를 많이 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손이 지금 급하구나. 나의 눈이 관찰을 적게 했다. 그래서 손을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지우개를 쓰고 또 쓰고 그러다 보면 계속 정신이 없어져요. 지우개를 한 번은 쓰더라도 2번, 3번 쓰다 보면 지금 손이 급하다라는 걸 빨리 눈치채고 잠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관찰하는 대상을 더 심도 있게 보고 그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고 그리는 그림이 아닌 상상화를 할 땐 머릿속에 상상을 더 깊이 있게 하고 나서 그려야 되겠죠. 머릿속에 구상을 제대로 하고 난 뒤에 그림을 그려야지 머릿속 구상이 되지 않았는데 손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계속 틀리고 지우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걸 반복하게 되겠죠. 지우개를 많이 쓴다. 꼭 기억하세요. 내 손이 급하다. 잠시 멈추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그릴지 구상을 다 한 뒤에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손이 조금만 천천히 그려지더라도 그림은 한결 좋아져요. 손이 빠르다고 그림이 빨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손이 빠르면 지우개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림이 반대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손을 조금 천천히, 눈과 머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자, 마지막 활짝 핀 장미를 그리고 있어요. 위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는 참고용입니다. 저는 이미지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떠오르는 대로 그리고 좋은 드로잉을 보고 활용을 좀 한 상태예요. 장미꽃 그리기 3편부터 7편까지는 사물을 보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구조 파악을 해가면서 좀 더 알기 쉽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그림을 그리는 데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데 실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금은 새벽, 아침이 다 돼가네요. 저에게 직접 배우는 학생들은 수강료를 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지만 여러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배우고 있죠. 하지만 댓글로 수강료 받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미꽃 그리기 3편 영상에서 만나요. 장미꽃 그리기 3편 영상입니다. 장미꽃 쉽게 그리기. 장미꽃을 쉽게 그리려면 여러가지 형태의 장미꽃을 다 그려보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꽃봉오리가 오므려진 장미부터 활짝 핀 장미까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연필 소묘를 시작해 볼게요. 가이드라인을 연하게 그리고 나서 연필로 드로잉을 해주세요. 너무 자세하게 그리는 세밀화가 아니고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를 파악해보는 소묘예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그리려고 하기보다 러프하게 그려주세요. 그림의 천재들이었던 화가들은 대부분 연필 또는 목탄으로 스케치를 하고 러프하게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소묘를 할 때는 스케치를 하고 명암을 넣습니다. 명암은 빛이 오는 방향을 잘 생각해서 빛이 오는 상황은 조금 밝게, 빛이 오는 반대 방향은 조금 어둡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해 주세요. 빛이 오면 밝다, 빛을 등지면 어둡다. 그리고 볼륨의 방향대로 명암을 넣어주면 좋겠죠. 묘사를 할 때도 방향을 잘 보고. 꽃봉오리가 진 건 상당히 표현하기가 쉽죠. 이제 꽃잎이 살짝 보이는 상태의 장미꽃이에요. 꽃받침이 전체를 덮고 있다가 꽃받침을 열고 꽃잎이 살짝 나오고 있죠. 꽃받침은 보통 5개 정도예요. 장미꽃의 꽃받침은 5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장미꽃 꽃받침은 대부분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꽃받침은 지금처럼 변화가 많은 꽃받침, 그리고 깔끔하게 생긴 꽃받침, 이렇게 2종류가 있더라고요. 꽃은 인공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보다 조금 더 이쁘게 변형을 줘도 좋습니다. 현재 영상은 4가지 종류의 장미꽃을 그려볼 거예요. 작품성 있게 장미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러프하게 그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구조를 파악해 주세요. 묘사를 할 땐 볼륨의 방향대로 그리드를 꼭 기억하시면 되죠. 다음 영상에선 제가 그리드 그리고 소묘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에 담겠습니다. 이제 장미꽃이 조금 더 펴있죠. 꽃봉오리가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꽃받침이 좀 더 벌어졌죠. 스케치를 할 때는 털선을 많이 사용하기보다 드로잉, 그리다라는 느낌으로 쭉쭉 연결해서 그려주세요. 제 영상 털선 없애는 방법 영상을 보시면
그림 그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우개를 많이 사용해서 꼼꼼하게 그리려고 하기보다 러프하게 그려주는 것이 구조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꽃잎의 결 방향이 지금 그려지는 방향대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소묘를 할 때 조금 더 진한 연필로 해주는 게 좋아요. 4B 연필 또는 6B 연필 정도 되는 진한 연필로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하면 속도도 빠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현재 사진을 보고 그 느낌을 그리고 있어요. 사진에 나와 있는 장미의 느낌을 그리고 있죠. 남게 그리기를 할 땐 눈이 손보다 더 빨라야 된다고 했죠. 관찰을 계속하면서 그려주고 눈이 양쪽을 볼 수 있게끔 내 그림과 사진 또는 사물을 번갈아 가면서 보든지 아니면 가까이 두고 두 개를 같이 보면서 그리는 방법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그리는 그림만 보지 마시고 왼쪽 위에 있는 사진과 함께 봐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네 번째, 꽃받침 5개, 꽃봉오리. 꽃받침이 좀 더 확 폈죠? 이번 영상에서 그리고 있는 4가지의 장미꽃은 조금 이쁘지 않은 정도의 핀 상태겠죠? 하지만 꽃다발이라든지 꽃밭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함께 그릴 때는 당연히 예쁜 장미만 그리면 안 되겠죠? 주인공을 도울 수 있는 엑스트라가 항상 필요합니다. 활짝 핀 장미를 주인공으로 두고 외에 엑스트라라든지 조연 역할을 하는 꽃들을 주변에 배치를 한다면 예쁜 작품을 완성할 수 있겠죠. 꽃받침은 5개인데 지금 보이지 않는 1개가 꽃봉오리에 가려져 있죠. 명암을 넣고 묘사를 할 때는 항상 결의 방향대로 꽃잎의 방향을 보면서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볼륨이 진하지 않는데도 볼륨이 형성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눈으로 익혀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하게 한다고 해서 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연하게 하더라도 결 방향을 잘 보면서 묘사를 해주세요. 묘사라는 것은 꼼꼼함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생김새를 표현한다, 닮은 꼴을 만들어낸다 생각하고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 영상 장미꽃 그리기 1편부터 7편까지 다 보시고 나면 장미꽃 그리기 정말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장미꽃 그리기 4편 영상부터 7편 영상까지는 현재 꽃보다 조금 더 핀 상태로 이루어진 장미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후 영상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미꽃 그리기 3.5편. 현재 영상은 장미꽃 그리기 전체 7편 영상 중에 하나를 빠뜨려서 제가 다시 첨삭을 해서 종합편에 넣었어요. 장미꽃 그리기 3편과 4편 사이 정도의 꽃이 핀 상태의 장미예요. 오므려졌던 꽃받침이 많이 펼쳐지고 속에 있는 꽃이 밖으로 많이
돌출되어 나오는 상황의 장미입니다. 완성도를 높이기보다 구조 파악을 위해서 러프한 스케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묘를 통해서 구조 파악을 하고 채색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소묘로 러프하게 스케치를 해보면 구조 파악이 쉬워요. 작품성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여러 다작이 필요한데 다작 중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 소묘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양한 재료를 쓰기보다 연필 재료로서 꼼꼼하게 구조 파악을 하고 실감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섬세하게 생겼는지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결 방향대로 묘사를 해주세요. 볼륨감이 느껴지게. 이번 장미는 장미꽃 끝이 조금 더 붉고 진하네요. 결 방향대로 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림자. 작품성 있게 소묘를 하기보다 러프하게 소묘를 하면 지치지도 않고 구조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꽃이나 여러 사물을 잘 그리기 위해선 다양한 방향과 여러 가지 상황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그린다든지 또는 방향을 다각도로 그려본다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림을 많이 늘릴 수가 있겠죠. 조금 더 피고 있는 장미꽃이에요. (6편과) (7편) 영상을 보시면 장미꽃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되고 그리기가 정말 편하실 거예요. 장미꽃 그리기 6편, 7편 영상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되죠.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장미꽃의 꽃잎, 결 방향이 핏줄같이 보이네요. 천천히 볼륨을 잘 보면서 모방을 해주세요. 미술은 모방과 창조의 예술입니다. 모방을 할 줄 모르면 창조를 하기가 정말 힘들어지죠. 모방이 안 되는데 창조를 한다. 그러면 남들에게 이해 안 되는 그림을 그리게 돼요. 자연에 있는 상황들을 모방해보고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모방을 할 때는 보고하는 자료나 대상물을 너무 멀리 두지 않는 게 좋아요. 눈동자만 까딱까딱 움직였을 때 바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아요. 대상물을 멀리 둘 수밖에 없을 땐 대상물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눈동자만 움직여서 그 대상물을 관찰할 수 있는 각도, 그 각도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장미꽃 그리기 4편. 이번 영상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장미꽃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텝 1. 1편 영상에서 보셨듯이 한 번 더 제대로 복습을 하고 2단계, 3단계를 보세요.
투명 와인잔을 연상하시면서 점선 표시는 보이지 않는 면을 연상하는 거죠. 녹색 점선 표시. 1번 잘 기억하세요. 스텝 2. 장미꽃의 구조를 잘 이해해 주세요. 스텝 2에서는 잘 보시면 꽃잎 하나하나가 방향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장미꽃 그리기 정말 쉬워요.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 12시부터 한 바퀴를 돌아가는 꽃잎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도 제가 좀 이따 펜으로 그려 드릴 건데, 펜으로 그리기 이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홉 시 방향의 꽃잎. 이제 펜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심에 있는 파란색, 녹색은 어느 방향에 붙어있는 꽃잎인지를 연상하고 있어요. 여기에 9시 방향에 붙어있는 꽃잎이 떨어져 나갔죠. 어떤 꽃잎들이 떨어져 나가서 어떤 모양을 이루는지 눈으로 잘 확인해 주세요. 여덟 개의 꽃잎만 이해하시더라도 현재 사진 속에 있는 장미꽃은 정말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반쯤 우물인 장미는 현재 빨간색으로 그려지고 있는 8개의 꽃잎을 그릴 수 있다면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의자를 연상하셔도 돼요. 등받이 의자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앉을 수 있겠다. 테이블 설명을 통해서 제가 찍어 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보고 많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필로 긋는 건 정중선이에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말 중요하겠죠? 꽃잎의 결 방향. 스텝 3.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가 그려보고 펜으로 완성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진 속에 있는 장미, 제가 그리고 있는 장미는 장미를 그릴 때 필수적으로 연습해 보셔야 되는 장미꽃 모양입니다. 가이드라인으로 간단 명료하게 그려주세요. 스텝 2에서 장미꽃 8방향을 다 이해하셨다면 그리기가 상당히 쉬워졌겠죠? 장미꽃 그리기 5편 영상, 6편 영상, 특히 6편에 나오는 영상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6편, 7편은 활짝 핀 장미를 그리기 때문에 활짝 핀 장미를 이해한다면 장미 그리기가 정말 쉬워져요. 6편, 7편도 기대하세요. 스케치를 할 때 너무 속도 있게 급하게 그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구조를 파악하고 속도는 나의 눈이, 나의 머리가 상황을 인식을 했다, 장미를 다 이해를 했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손으로 그려줘야지, 구조를 파악하지 않았는데 손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당연히 지우개질을 하게 되겠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우개질은 내 손이 급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되죠. 어떤 의심을? 내 손이 급하구나. 속도를 줄이고 눈으로 관찰하자.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자. 그리고 나서 그리자. 이런 순서대로 천천히 차분하게 그려주세요. 많이 그리고 빨리 그린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림을 여러 장 그려봤자 소용이 없겠죠. 이제 펜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필로 가이드라인 한 것을 펜으로 그릴 때는 조금 꼼꼼하게, 펜으로 그려보면 상당히 그림 그리기가 재밌어요. 피그마 FB 장미꽃 그리기 2편 영상에 여러가지 펜을 활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피그마 FB가 가장 저에게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때그때 그림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은 재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꽃받침. 꽃받침은 5장입니다. 1편부터 현재 4편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시겠죠? 꽃받침 5장에 꽃받침 종류는 깔끔하게 생긴 것과 변화가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스케치를 깔끔하게 떴다면 이제 그리드 방향대로 꽃잎의 결을 표현해 주세요. 묘사는 항상 그리드 방향대로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될 때 그리드 기초, 전체 미술의 기초를 하나하나 영상에 담겠습니다. 손 속도는 너무 급하지 않게 방향을 잘 보고 그리드 방향을 잘 표현을 해줘야 나중에 채색을 할 때 방향이 그리드 방향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볼륨감이 자연스럽겠죠. 그리드는 볼륨의 방향을 격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디테일해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어느 정도 명암이 정리가 되었다면 종료를 해주세요. 모든 그림을 극사실로만 그리다 보면 그림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릴 때와 러프하게 단순하게 그릴 때를 구분해서 작품을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겠죠? 명암은 빛이 오는 방향을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장미꽃 그리기 1편부터 7편까지 정주행을 하시면 장미꽃 그리기 선수가 되실 겁니다. 장미꽃 그리기 5편. 이번 영상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잘 보시면
장미꽃 그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스텝 1. 투명 유리를 연상하세요. 복습을 하는 거죠. 장미꽃 그리기 1편부터 7편까지 정주행하시면 장미꽃 그리기 정말 쉬워집니다. 점선은 안 보이는 부분 가려져 있어서 지금처럼 보이겠죠? 잘 기억해 주세요. 스텝 2. 꽃잎들을 나열을 해보세요. 8가지 방향 잘 보시고 꽃잎을 나열할 수 있다면 정말 쉽게 장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연상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전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4편 영상보다 조금 더 피어있는 장미꽃을 그리고 있어요. (1, 2번) 이미지를 다 이해하셨다면 사진에 나오는 장미꽃 그리기는 정말 쉽겠죠?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세요. 가이드라인은 간단 명료하게 그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여러 장을 그리는 것보다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러 장을 많이 그려보면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낭비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그리면 될지 단순한 도형을 활용해서 접목을 해봐야 됩니다. 도형을 연상할 때는 유리라고 생각하고 투시를 해서 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뚫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제대로 된 형태를 연상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형태든 유리 투명으로 연상해서 투시를 하는 연습을 하세요. 정답은 없겠지만 투시를 했을 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초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프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재료는 모나미 플러스펜 피그먼트 회색으로 이루어진 펜입니다. 수승펜이지만 물에 녹지 않는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 봤어요. 검정색 펜으로만 그림을 그리면 아무래도 명암 조절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레이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재료가 어떠한지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재료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입해 보세요.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그린 상태에서 펜으로 좀 더 꼼꼼하고 깔끔하게 정리 중입니다.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그린 것에 똑같이 따라서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색한 부분은 수정을 해가면서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꽃 모양은 사진이 상당히 괜찮지만 꽃받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꽃받침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그릴 때 조금 수정을 했어요. 꽃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 조금 이쁘게 그리려고 그림을 바꿔주셔도 돼요. 꽃받침은 5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1편) 영상부터 현재 (5편) 영상까지 구독을 하고 보셨다면 장미꽃 그리기가 정말 쉬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나머지 2편, 6편, 7편 영상까지 보시면 장미꽃 그리기가 정말 쉽고 재밌어질 겁니다. 꽃 중에서 그리기가 까다로운 게 장미꽃이죠. 6편, 7편 영상에서
장미꽃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편부터 5편 정주행이시라면 연습도 꼭 해보세요. 결의 방향, 묘사 방향은 그리드의 방향, 볼륨의 방향대로 그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명암을 넣을 때도 묘사를 할 때도 왔다 갔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부분적으로 꼼꼼하게 완성을 해가면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집중력을 가지는 데 가장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입시학원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미완성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취미로 독학을 하는 여러분들은 입시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리고 집중력 있게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방향을 정해서 꼼꼼하게 완성해 가는 것,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라도 완성을 해보는 것이 그림 실력 늘리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진하게 가장 깊이 있는 어둠을 잡아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점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선으로만 표현하게 되면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디테일감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점으로서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그먼트 그레이 세트는 재료가 상당히 괜찮은 듯 합니다. 블랙펜으로만 그림을 그릴 때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어요. 펜으로 소묘를 하듯이 꼼꼼하게 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네요. 꽃잎의 결 방향대로 묘사를 해주세요. 묘사를 꼼꼼히 할수록 그림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어둡게 그리기보다 결의 방향을 잘 보고 생김새를 잘 보고 그리드 방향대로 그려주면 그림이 어둡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드 방향이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강한 톤으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꽃 쉽게 그리는 방법 영상 전체 7편 중 이제 5편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2편 영상까지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장미꽃 그리기 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연습해보는 건 당연히 필수겠죠?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고 그림도 반복해서 그려보세요.
까다롭게만 느껴졌던 장미꽃 그리기가 정말 쉽게 그려질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미꽃 그리기 5편이었습니다. 6편에서 만나요. 장미꽃 그리기 6편. 6편과 7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6편과 7편을 잘 보시면 장미꽃 그리기 정말 쉬워요. 예쁜 장미, 활짝 피어있는 장미죠. 백장미네요. 장미의 방향이 존재합니다. 중심에서부터 쭉 돌아가고 있죠. 낯선 방향으로 모기향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미꽃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냈어요. 이 낯선 방향을 잘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 반대로 돌아가는 방향도 있어요. 나사처럼 돌고 있죠. 낯선 방향. 그리고 꽃잎 한 장 한 장마다 중심을 찾아주세요. 화살표는 꽃잎 한 장 한 장의 중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텝 2. 화살표 방향대로 한번 꽃잎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러프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스텝 3에서는 꼼꼼하게 스케치를 해볼게요. 모기향처럼 낯선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어떤 영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정말 이 방법을 찾고 나니까 장미꽃이 정말 쉬워졌어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서 장미꽃 그릴 때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정말 장미꽃 그리기가 재밌고 쉬워져요. 모기향은 낯선 방향.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제가 빨간색으로 낯선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러프하게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낯선 방향대로 스케치를 하는 게 좋아요. 왔다 갔다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 방향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 방향대로 천천히 그려주세요. (1편부터) 5편까지 장미꽃 그리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6편 낯선 방향만 이해하면 활짝 핀 장미 정말 쉽습니다. 영상은 정주행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편부터 차례로 영상을 보는 게 좋습니다. 건너뛰어서 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연필이 부러졌네요. 자, 꽃잎 한 장 한 장마다 정중앙을 표시해야 됩니다. 정중앙을 이해해야 묘사를 할 때 또는 채색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스텝 3. 이제 꼼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장미 사진이 크게 있는 걸 보니 방향이 느껴지시죠? 화살표 방향대로 꽃잎들이 돌고 있죠? 방향을 먼저 파악하고 천천히 러프 스케치를 해주세요. 가이드라인 천천히 해주세요. 빨리 해서 이쁘지 않은 그림을 그리기보다
천천히 해서 멋있고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죠? 작품으로 남겨도 상당히 좋은 소재이기도 하죠. 장미라는 것은. 지우개는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잘 보이게 펜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펜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꼼꼼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중심부터 화살표 방향대로 천천히 정리를 해주세요. 손보다 눈이 빨라야 된다는 거 항상 강조하고 있죠. 눈으로 관찰을 해가면서 자료와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가, 낯선 방향대로 그리고 있는 게 보여지죠. 낯선 방향 러프 스케치를 먼저 하고 꼼꼼하게 그려 들어가니까 좀 더 쉽네요. 이제 명암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명암은 그리드 방향대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간 부분을 어둡게 해주세요.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드로 표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채색을 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수채화 채색 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색연필로 할 때 똑같습니다. 붓으로 채색을 할 때는 붓의 방향이 현재 펜의 방향과 같은 그리드 방향으로, 색연필로 할 때도 마찬가지, 연필로 소묘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기초, 그림의 기초, 제가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림 초보자부터 그림 중급자, 그리고 스스로가 그림을 잘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분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남기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 영상을 편집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일주일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하루 만에 다 끝이 나는데 편집하는 시간이 6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편부터 7편까지 그림은 하루 만에 다 그렸는데 편집하는 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저도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될 때 자료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 시간까지 활용해 가면서 좋은 자료 남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세한 말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댓글이 참 많은 영상들 많던데 저도 언젠간 그렇게 댓글이 많아지는 때가 오겠죠?
제가 유튜브를 지금 시작한 시기는 오늘로써 3개월 정도 됐네요. 편집이 조금 익숙해지고 있어요. 스케치 위주로 영상을 남기고 스케치 정리가 많이 되고 나면 채색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6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나선 방향이죠. 모기향처럼 도는 나선 방향 꼭 기억하세요. 장미꽃 그리기 7편 여기까지 정주행하신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편집한다고 고생한 저 자신에게도 칭찬을 합니다. 이번 영상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장미꽃 그리기 프로입니다. 스텝 1 움직이는 영상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나선형 방향대로 나사 모양이죠?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1편부터 6편 그리고 현재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꽃잎 한 장 한 장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연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그린 후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한 걸 연상해 보세요. 화살표 방향대로 돌고 있는 꽃이죠. 6편 영상과 반대로 돌고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8가지 방향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나선형 방향대로 도는 꽃잎 한 장 한 장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라고 연상하면 좋다고 했죠. 꽃잎 한 장 한 장은 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의자를 연상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점선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면을 연상한 거죠. 꽃잎의 중앙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묘사를 할 때, 채색을 할 때 방향이겠죠. 꽃잎 한 장 한 장이 어떤 결 방향대로 가는지 연필로 표현했습니다. 꽃잎 한 장 한 장이 중심을 향해 달라붙겠죠. 장미꽃을 많이 그리고 연구하다 보니까 발견해낸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스텝 2 나선형 방향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소묘를 해보겠습니다. 연필로 꼼꼼하게 소묘를 해보는 거죠. 방향대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왔다 갔다 그리다 보면 정신을 잃어버리죠. 집중해서 꽃잎의 한 장 한 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노란색 방향을 잘 보시고 그렇게 제가 그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가이드라인 끝이 났다면 이제 소묘로 정리를 해가야 되겠죠. 묘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노란색 화살표 방향대로 나선형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소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빛 방향 그리고 볼륨의 방향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빛이 오면 밝다, 빛을 던지면 어둡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두워진다, 튀어나오면 밝아진다. 밝고 어둠만 잘 이해하고 표현해주면 소묘가 쉽게 완성이 되죠. 입체 연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묘를 하기 힘듭니다.
기본 명암이 나타났다면 이제 샤프로 꼼꼼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여러가지 재료가 있지만 샤프의 장점은 섬세함을 표현하는데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재료를 다 다룰 수 있으면 그림 그리기가 정말 쉬워지면서 재미도 있어요. 한 가지의 재료로만 그림을 그리기보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보고 그 재료마다의 장점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상당히 재밌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소묘를 한다? 그러면 사비로만 그린다. 그렇게 사비 연필로만 그린다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으로 지워야 됩니다. 다양한 재료, 프로들이 쓰는 재료들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재료를 연구하고 어떤 재료가 좋은지 개발하셔도 돼요. 그런 재미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꽃잎의 방향을 잘 보고 표현을 해주세요. 꽃잎의 방향은 6편 영상의 펜화를 통해서 그리드 방향 그대로 표현을 많이 했죠. 6편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펜화로 그림을 그린 것을 소묘, 연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소묘로 꼼꼼하게 사물을 표현해보면 사물의 구조를 대부분 파악하기 때문에 채색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죠. 처음부터 색상을 많이 사용해서 예쁜 그림을 그리려고 욕심을 내기보다 처음엔 스케치, 펜화, 그리고 소묘, 흑백으로 그림을 그려본 후에 컬러를 활용하는 게 그림 그리고 잘 그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컬러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명암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가벼운 그림이 나오죠. 스케치와 명암을 다 이해한 후에 색을 통해서 예쁘게 그리는 것이 순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쁜 색이라도 형태가 이상하거나 묘사가 틀리면 그림이 정말 어색하고 보기가 싫죠. 그래서 구조 파악을 하는 데는 스케치, 소묘, 다양한 구조를 이해한 후에 채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입시학원을 다니더라도 똑같습니다. 소묘를 기본으로 많이 하죠. 자, 이제 배경을 칠해 보겠습니다. 꽃이 밝은 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경을 어둡게 해주면 꽃이 돋보이겠죠. 반대로 어두운 색상의 소재를 그릴 때는 배경을 밝게 해주고 반대로 해주는 게 좋아요. 배경의 방향은 사선으로 긋고 있죠. 선의 방향이 느껴지지 않게 배경을 만들어도 되지만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선의 방향이 느껴지는 것이 보기가 좋아요. 사선으로 분위기를 내고 있죠. 자를 대고 그리드 방향을 직선으로 그어봤어요. 손으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삐뚤어지는 느낌,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자를 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도구를 사용하면 더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손으로만 하기보다 좋은 도구가 있다면 적절하게 활용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떡지우개로 분위기를 내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한 장의 그림을 그릴 땐 항상 마무리를 짓는다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계속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끈기가 늘지 않아서 결국 그림을 포기하는 현상이 생기죠. 스케치를 완성하겠다 또는 소묘로 완성하겠다, 채색 도구를 활용해서 완성하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면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7편 영상을 다 보신 분은 종합편을 한번 보시면 복습이 되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학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거 아시죠? 복습 꼭 해주세요. 1편부터 7편까지 정주행하신 여러분은 이제 장미꽃 그리기 프로가 되었습니다. 멋있고 예쁜 그림 많이 그리세요. 관호쌤이었습니다. 안녕.